소나무가 바람에 몸을 맡기듯 우리 삶도 계절을 따라 흘러간다. 봄의 설렘, 여름의 뜨거움, 가을의 성숙함을 지나 겨울의 고요함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마음가짐은 젊은 날과는 달라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에 걸쳐 일러주신 무소유의 지혜가 바로 이 시기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간관계, 특히 연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깊은 진리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연인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마치 겨울나무에 무거운 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때로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불꽃과 같았다. 뜨겁게 타오르며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열정이 있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사랑은 다르다.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마음에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신중해야 할 일이다. 법정 스님의 난초 이야기를 떠올려 보라. 스님은 3년 가까이 난초를 기르며 그것에 집착하게 되었다. 산철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했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두어야 했으며 잠시 방을 비울 때조차 난초가 걱정되어 되돌아오곤 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마침내 스님이 난초를 친구에게 선뜻 내어주었을 때 비로소 얽매임에서 벗어났고 서운함보다 홀가분함이 앞섰다고 하셨다. 이처럼 연인 관계에서도 집착이 생기기 마련이다.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해지고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조차 견디기 어려워한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감정들이 사랑의 증거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노년기에 이러한 집착은 오히려 독이 된다. 노후의 연인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집착의 덫이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지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이 강해진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려는 욕구일 뿐이다.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문제다. 노년기의 연인 관계는 젊은 시절과 달리 경제적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미 축적한 재산, 연금, 부동산,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까지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관계에서 이러한 경제적 문제들이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쉽다. 상대방이 과연 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들을 탐내는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진다. 법정 스님은 간디의 어록을 인용하며 자신이 간디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부끄러웠다고 고백하셨다.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젓, 한 깡통, 허름한 요포 여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이것이 간디가 런던 세관원에게 한 말이었다. 노년기에 새로운 연인관계를 시작할 때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경우 경제적 조건이 만남의 전제가 되고 사랑보다는 이해관계가 우선시된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어렵다. 세 번째 이유는 가족관계의 복잡함이다. 노년기의 연인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양쪽의 자녀들, 기존 가족들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자녀들이 재혼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찬성한다 하더라도 상속 문제나 가족 내 위치 등으로 갈등이 생기기 쉽다.
기존의 가족 관계에서 이미 형성된 유대와 책임감이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관계가 개입하면 균형이 깨지기 마련이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감정적 대립은 노년기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건강과 돌봄의 문제다. 노년기에는 언제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새로운 연인 관계에서 서로의 간병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유대를 넘어선 현실적 부담이다. 사랑한다고 시작한 관계가 간병의 의무로 변할 때 그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다. 또한 건강이 악화되면서 성격이 변하거나 치매 등의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젊은 시절처럼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돌봐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무소유의 정신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필요하다. 상대방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상황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노년기에는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다.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관계, 경제적 이익을 위한 관계, 체면을 위한 관계는 불필요한 것들이다. 반면 서로의 성장과 평안을 위한 관계,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구분이 쉽지 않다. 특히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노인들에게는 모든 관계가 소중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성급하게 연인 관계로 발전시키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노년기에 새로운 연인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가진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불안감,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 등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 만나는 관계라면 건강할 수 있다.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함께 있을 때는 기쁘고 헤어져도 아쉽지 않은 그런 관계 말이다.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께서 추구하신 무소유의 정신이 적용된 인간관계다. 잠시 후 이야기할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노년기 연인관계의 함정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황혼 이혼의 증가, 재혼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는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집착의 덫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자. 젊은 시절의 연애에서도 집착은 문제가 되지만 노년기의 집착은 그 성질이 다르다. 젊은이들의 집착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을 놓치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다. 하지만 노년기의 집착은 시간의 유한성에서 오는 절망감이 더해진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 사람마저 잃으면 정말 혼자가 될 것이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집착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런 마음은 상대방을 더욱 올가매게 되고 결국 관계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법정 스님께서 난초를 기르며 경험하신 것처럼 집착은 자유를 빼앗는다. 상대방의 안부가 궁금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고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하며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이런 행동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소유욕의 발현이다. 현대의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노년기 연인 관계에서 집착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통제하려 하며 의심이 많아진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으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까지 보이기도 한다. 이런 집착의 뿌리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부족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도 매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지위도 낮아지며 경제적 능력도 줄어든다고 느끼게 된다. 이런 열등감이 상대방을 더욱 꽉 잡고 놓지 않으려는 집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늙은 것도, 가진 것이 적은 것도, 매력이 예전만 못한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담담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상대방도 소유의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 볼 수 있게 된다. 상대방이 나를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나와 함께 있든 혼자 있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다. 나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바탕이 된다. 두 번째로 경제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노년기의 연인 관계에서 경제적 계산이 개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젊은 시절처럼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축적한 재산이 있고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며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경제적 계산이 관계의 순수성을 해친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을 노리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경제적 조건을 먼저 살펴보게 되고 감정보다는 손익을 계산하게 된다. 실제로 노년층 재혼에서 재산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결혼 전에는 서로 사랑한다고 했지만 막상 재산 문제가 생기면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쪽이 사망했을 때 상속 문제로 자녀들과 재혼 배우자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법정 스님께서 추구하신 무소유의 정신으로 보면 이런 경제적 계산 자체가 문제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이 가진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야 한다. 상대방의 재산이 많든 적든 그것은 사랑과는 별개의 문제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고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지혜다.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조건은 고려해도 된다. 하지만 욕심이나 허영심에서 비롯된 과도한 요구는 버려야 한다. 더 큰 집, 더 많은 용돈, 더 호화로운 생활을 원하는 마음은 집착이다. 이런 욕심 때문에 관계가 오염되고 결국 진정한 행복을 놓치게 된다. 또한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 건강하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계산보다는 진정한 감정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세 번째로 가족 관계의 복잡함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노년기의 연인 관계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미 형성된 가족 관계와의 충돌이다. 자녀들의 반대, 기존 가족 구성원들과의 갈등, 상속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많은 경우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을 반대한다. 겉으로는 부모의 행복을 바란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까봐 걱정하거나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될까봐 불안해한다. 또한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감정적 부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새로운 연인 관계를 강행하면 가족 내 갈등이 심화된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가족 모임에서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심한 경우에는 아예 연락을 끊는 경우도 생긴다. 반대로 새로운 연인의 가족들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상대방의 자녀들 역시 비슷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쪽 가족들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되고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런 가족 갈등도 결국 소유욕에서 비롯된다. 자녀들은 부모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부모 역시 자녀들의 인정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새로운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런 소유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자녀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하고 상대방 가족들이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를 포기할 필요도 없다. 물론 가족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연인 관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되 그들의 요구에 완전히 휘둘리지는 않는 것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족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되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는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돌봄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이것은 노년기 연인 관계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심각한 문제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젊은 부부라면 병들어도 함께 하자고 약속할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그 무게가 다르다. 이미 한 번씩 배우자를 간병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힘든 과정을 다시 겪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또한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돌봐야 할 수도 있다. 치매나 중풍 같은 질환이 생기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소통도 어려워지며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돌보겠다는 각오를 하고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실제로 많은 노년 커플들이 한쪽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관계가 파탄나는 경우를 목격한다. 사랑한다고 시작한 관계였지만 막상 간병의 현실에 직면하면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으로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도 집착을 버리는 데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감내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이런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건강할 때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플 때는 가능한 범위에서 서로를 돌보되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접근이다. 무리한 약속을 하고 나중에 지키지 못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한계를 인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낫다. 또한 건강 문제에 대비해서 각자의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요양원이나 간병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경제적 준비도 해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지킬 수 있다. 앞서 말한 4가지 이유들을 종합해보면 노년기 연인 관계의 핵심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가족들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고 건강에 대한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노년층이 연인 관계를 포기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니다. 다만 젊은 시절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관계라면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무소유의 사랑이란 상대방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마음이다. 함께 있을 때는 감사하고 헤어져야 할 때는 아쉬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만나는 관계라면 집착의 고통도, 경제적 갈등도, 가족 문제도, 건강에 대한 부담도 훨씬 가벼워진다.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면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된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이니까.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지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평생에 걸쳐 쌓인 습관과 욕망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다. 특히 외로움이 깊어지는 노년기에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고 더욱 지혜로워야 한다. 노년기에 새로운 연인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과 깊이 마주해야 한다. 나는 왜 연인을 원하는가? 진정한 사랑 때문인가? 아니면 외로움이나 불안감 때문인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가 현실적인가?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도 인정해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 건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인연일 가능성이 높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받아들이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감사하게 여기는 관계가 될 수 있다. 또한 연인 관계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것도 지혜롭다. 연인 관계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법정 스님께서 추구하신 삶은 홀로 서되 외롭지 않은 삶이었다.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가능한 일이다. 하루에 하나씩 불필요한 집착을 버리고 조금씩 마음을 비워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달라진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웃들과의 관계도 모두 자유롭고 편안해진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으며 다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께서 일생에 걸쳐 추구하신 무소유의 참뜻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는 역설적인 지혜다. 노년기의 연인 관계에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사랑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더 깊고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집착과 욕망에 휘둘리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롭고 너그러운 사랑을 말이다. 그런 사랑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다울 수 있다. 80세에 만나는 사랑이라도 20세에 만나는 사랑만큼이나 순수하고 깊을 수 있다. 다만 그 표현 방식과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할 뿐이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노년기에 새로운 사랑을 꿈꾼다면
먼저 크게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그 씨앗이 자라서 지혜로운 선택의 나무가 되고 평안한 노년의 그늘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누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